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면서 전남대와 조선대는 각각 75명과 25명의 의대 신입생을 더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전남 의사단체들은 무리한 증원이라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총선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8차 보상 신청자 전국 대표자 모임이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투쟁한 이들도 보상 대상자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18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제25대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에 한상원 다스코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예고한 대로 늘리겠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증원하기로 한 2,000명 가운데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하기로 했는데 전남대는 75명, 조선대는 25명의 신입생을 내년에 더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결정으로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분의 82%를 배분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총 100명이 배정됐고 이 가운데 전남대는 75명을, 조선대는 25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 전대는 200명, 조대는 15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의 토대로서 꼭 필요한 의사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의대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의대 정원 확대안에 대해 대학과 의대 교수들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교육 공간 확보와 교수진 충원 등 증원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반면 전남대 의대는 대응 방향과 비상대책위 구성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고 조선대 의대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집단 사직 동참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의사단체들도 정부는 시종일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무리한 증원이 강행되면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도 사직 행렬에 동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 의료계, 국민들 모두가 피해를 보는 의료 회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의료계는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다시 한번 이 2,000명 배분에 대해서 재협상을 출구 없는 의정 갈등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역 내 환자들의 피해는 한 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출근길 어제보다 날이 더 춥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낮 동안은 한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현재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요. 대기는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전남 광양과 여수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은 조금 해소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의 5에서 20mm가량이고요.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도 전남권 의대 설립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대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통합의대냐 단독의대냐를 놓고 전남 동서부권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전라남도는 마냥 반가워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의대 정원 중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을 하던 한 총리는 의대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계획이 대통령 민생 토론회에 이어 이번 발표에서도 공식 언급된 겁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이번 정부의 증원 계획은 의대 정원 2,000명 플러스 알파인 전남권 의대 신설로 판단한다며 내심 전남권 의대 신설 정원까지 발표되길 바랐지만 앞으로 그 부분은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가 해결해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전남도민의 30년 수건인 의대 신설과 관련해 지역 간 의대 유치 경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목포대, 순천대 통합의대 신설 계획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의 전남권 의대 언급 이후 순천시 등 동북권에서는 다시 단독 의대 유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대통령 의사하고도 어긋나는 것이고 전남 동부 지역의 여망과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깊게 민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정책인 논리가 아니라 현실적인 의료 수요와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의대 신설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던 전남 서부권. 저는 목포의대 신설이 포함된 목포대 순천대 통합의대 신설 두 대학의 통합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전라남도민의 뜻을 모아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동부권의 단독 의대 유치 움직임에 서부권에서도 단독 의대 유치로 입장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전남권 의대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면서 절호의 기회를 날려선 안 된다는데 모두가 동의합니다. 결국 전남도 주재로 목포시와 순천시 등 지자체 그리고 대학, 정치권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김용록 전남지사의 중재자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야훈입니다. 한전의 전기 5조작으로 발생하는 사고 관련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감전 등의 사고 이후 배전 노동자들의 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한전의 과실을 직접 밝혀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 정당한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손과 발이 온통 화상치료 흉터로 뒤덮였습니다. 지난해 7월 강원도에서 배전 노동자 추 씨가 전기 회로를 땅에 연결하는 접지 작업 중 감전 사고를 당한 겁니다. 추 씨는 당시 한전 직원 등과 함께 전기가 차단된 걸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전기가 투입됐다고 말합니다. 거기 사장님하고 감리하고 감독하고 다 봤어요. 그거를 밑에서. 손으로 만지고 전기 죽었다는 거 확인을 시켜줬거든요. 저는 그게 누락이 아니고 너네가 다시 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 한전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었는데 전기 차단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던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다를 때 노동자가 직접 한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인 작업 과정의 문제점이나 정보가 사업자 측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없어서 사업자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들도 한전 눈치를 봐야 하는 탓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습니다. 협력회사는 어쨌거나 한전 편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감점 요인이 너무 많고 그 칼을 쥐고 있는 게 전부 다 한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도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데 사망 등 중대재해가 아니면 조사표에 적힌 사고 경위가 사실인지 등을 재조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재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보완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시스템화돼야 합니다.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한전 과실을 입증하기도 배상받기도 힘들어 배전 노동자들의 고통이 2중 3중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8차 보상신청자 전국 대표자 모임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진상규명을 위해 투쟁한 이들도 8차 보상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8차 보상신청자 모임은 어제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차 보상 심의에서 처벌 법령이나 징계 조항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8차 보상 심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1.15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근처 민가로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불을 끄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산 근처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5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에 한상원 다스코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한신희 회장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미래산업을 유치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유출을 막는 등 광주를 역동적인 생산 도시로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18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제25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한상원 후보는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의원총회에서 총 대의원 92명 가운데 52표를 얻어서 39표에 그친 김복원 DK 회장을 누르고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신임 회장은 광주 상위를 지역경제의 핵심 정책기구로 격상하고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조기 이전을 통해서 미래 산업을 유치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광주를 역동적인 생산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회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그래서 우리 광주가 우리 미래 세대들이 부모 형제가 사는 광주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서 어선도서 사는 그런 광주. 또 양대 노총을 대상으로 산업 평화 선언을 추진하고 전남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등 광주 전남의 경제 생태계와 체질을 바꾸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경제계의 수장으로서 3년 임기에 들어간 한신임 회장이 지역의 핵심 이슈인 광주 군공항 이전과 함께 침체에 빠진 부동산과 건설 등 지역 경제 주축 산업에 대해서 어떤 후속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민주당이 불법 경선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에 대한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선이 끝난 지 한 달, 후보자 등록을 불과 이틀 앞두고 내려진 결정입니다. 이로써 지역의 총선 대진표는 마무리됐고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 경선 의혹이 일었던 광주 북구갑의 민주당 공천장 주인이 정준호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당초 정 후보는 지난달 21일 치러진 경선에서 현역 조호섭 의원을 꺾었지만 경선 기간 동안 캠프에서 전화 홍보방을 불법으로 운영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천 확정이 보류된 상황이었습니다. 정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경선 차점자에게 공천을 승계하거나 제3의 인물을 전력 공천한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그젯밤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 부분과 상관없이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 제기된 의혹과 후보 당사자 간의 직접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준호 후보는 유권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존재감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들께는 더욱 겸손하게 다가가겠습니다. 현역이 대거 교체돼서 시민들의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합하는 후보라는 것을 입증하는 기회로 본선 선거운동 기간을. 경선 상대였던 조호섭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패배는 아쉽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의 시대 정신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승리하는 길에 함께하겠다며 승복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4.10 총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광주 8곳, 전남 10개 선거구에서 모두 70명의 후보들이 출마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해 투표일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13일 동안 펼쳐집니다. 제외투표는 27일부터 엿새간, 사전투표는 다음 달 5일과 6일 이틀 동안 치러집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한편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일 첫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찾아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중앙당 선대위 회의를 열고 전남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 MBC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선대위 회의를 생중계합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출마를 고려했던 개혁신당 천하람 예비후보가 당 비례대표 2번에 배치됐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제 오전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공개하고 전략적 판단으로 소신 있는 정치를 해온 천 전 최고위원을 비례대표 2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천 후보가 보여준 활발한 활동과 선명한 개혁 성향을 공천관리위원회가 높게 평가했다며 지금 상황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병석 새로운 미래 사무부총장이 총선에서 광주 북구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부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정은 민생과 민주주의, 국민의 미래까지 수렁에 밀어넣고 있지만 이를 견제해야 할 민주당은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개혁 세력을 바로 세워 정권을 탈환할 새로운 미래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음은 총선 브리핑입니다. 박균택 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는 군 작전성을 떨어뜨리고 소음 등 시민 피해를 유발하는 대도심 비행훈련장과 포사격훈련장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낙연 광주 광산을 새로운 미래 예비후보는 국무총리 시절 인공지능 선도도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도왔다며 인공지능 2단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민주당 김문수 예비후보는 지방소멸시대 대응을 위해 순천 여수 광양 3개 시를 합쳐 인구 70만 명의 이순신 특례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광주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역할을 두고 논란이 있었죠. 전북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미분양 물량이 2년 만에 15배 넘게 늘었는데 과잉 공급의 원인이 지자체의 잘못된 도시계획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도시계획과 목표 인구를 설정했다는 겁니다. 전주문화방송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10월 입주가 예정된 군산의 한 5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2년 전부터 분양을 개시했지만 대표적인 미분양 아파트로 분류돼 있습니다. 지금 아마 통틀어서 지금 한 60세대 정도? 산안동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생각 대비해서 이렇게 막 집어넣는데 그게 차질이 생긴 거예요. 현재 군산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2,050여 세대로 도내 전체 미분양 물량의 57%를 점해 1위를 기록 중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주민 10,000명이 살 공간이 비어있는 셈. 인구는 오히려 줄어드는데 택지만 잔뜩 지정한 결과 미분양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속출한 겁니다. 그럼 이런 미분양을 야기한 원인은 뭘까? 군산시의 잘못된 도시기본계획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2020년이면 인구 45만 명의 대도시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주택 수요의 근거로 삼아 19만 1,000가구의 주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하지만 실제 2020년 군산의 인구는 26만 7천여 명으로 예측 인구의 59%에 그쳤습니다. 무리한 뻥튀기 수요 조사로 아파트만 몽땅 지어 미분양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불가피합니다. 도시 기본 계획에서 인구 책정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했다. 그러다 보니 주택 수요나 아파트 수요가 많이 만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군산시에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많이 난 거죠. 문제는 벌써 익산이 도내 미분양률 26%를 차지해 2위를 기록하는 등 지역들이 잇따라 군산과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익산시가 지난해 발표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내년 목표 인구를 30만 명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6년부터 추진된 주택 건설 사업이 무려 31건. 약 3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지어지거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인구는 올해 2월 기준 26만 8천여 명까지 추락한 상황. 그런데도 지자체는 1년 안에 3만 명 넘게 인구가 늘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용역을 했거든요. 2030년까지는 저희가 목표한 이제 분양 세대는 이제 적정으로 나왔고요. 녹지는 어느덧 택지가 되고 아파트는 늘어나지만 미분양으로 남아도는 것이 현실. 과연 도시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한 기본 계획이었는지 아파트 공급만을 염두에 둔 짜맞추기식 수요 예측이었는지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한 달 전 극적으로 부활한 충남 학생 인권 조례가 또다시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 의원들이 조례 폐지안을 다시 상정해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대전문화방송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석 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충남도 의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습니다. 석 달 전 한 차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충남교육감의 요구로 부활한 지 한 달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역사에 오점이 남는 표결은 하지 않겠다며 전원 퇴장했고 폐지 결정에 대해선 의회가 스스로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폐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폐지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을 다시 상정하는 자기 부정의 다름이 아닙니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자유권과 평등권, 참여권과 교육복지권을 보장하고 교육감이 학생 인권 옹호관과 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제 교권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재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저는 계속 조례를 발의를 추진을 할 겁니다. 시민사회는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수년째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만 골몰하는 도의회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정쟁화를 시키고 부각시키고 기어이 또 폐지까지 끌고 가는 모습이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를 되살리기 위해 다시 제의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폐지 조례안이 의회에서 이송된다면 충남교육청은 내부 절차를 통해서 제의 요구서를 포함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또 충남교육청은 제2요구 재표결에서도 조례안 폐지가 결정될 경우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프로드 차량 폭주로 한라산 중턱의 초지가 훼손되면서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을 목장 초지에 불법 오프로드 체험장을 만들어 영업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홍수현 기자입니다. 한라산 중턱의 한 마을 목장. 오프로드 체험장을 알리는 표지판이 서 있고 풀 대신 체험 차량이 다니는 흙길이 나 있습니다. 차량들이 오고 간 바닥은 흙이 파헤쳐져 안반까지 드러났습니다. 오프로드 체험 코스가 만들어지면서 성인 허리 높이까지 흙이 파헤쳐졌는데요. 이렇게 바위와 나무 뿌리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곳은 70여 농가로 구성된 마을 목장 조합이 소유한 부지. 5년 전 한 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일부를 임대받아 오프로드 체험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 대부분은 초지로 관련법상 오프로드 체험 등의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경찰은 재작년 이 업체를 수사해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업체는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이제 끝났구나. 벌금을 부과를 했으니까 마무리가 됐구나. 그러고 이제 영업을 계속 한 거죠. 코스 조성으로 훼손된 면적은 15,000여 제곱미터. 서귀포시는 지난해까지 해당 업체에 2차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 대집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조치를 2022년도에 했지만은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추가적인 또 고발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도 지난해 한 업체가 같은 혐의로 적발되는 등 지금까지 벌금이 부과된 업체는 2곳.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벌금 액수가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 보니 불법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오프로드 체험장은 시설업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업체 몇 곳이 어디에서 영업 중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
제주도는 MBC 보도 이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공문을 보내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동신대학교가 어제부터 제1기 여성 리더십 최고위 과정을 시작합니다. 해당 과정은 여성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며 22주 동안 수요일마다 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은 교수와 사업가 등 각 분야 전문가 강의와 해외 연수, 요가와 명상 등으로 구성됩니다. 오늘 출근길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낮 동안은 좀 더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하늘은 깨끗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과 여수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대기가 메말라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은 조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내일과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 5에서 20mm가량이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에 현재 기온 무려 영하 4도 안팎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상 10도에서 13도 분포 보이면서 낮 동안의 추위는 사라지겠습니다. 순천도 영하 3도 안팎으로 추운데요. 한낮 기온 14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초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